제20장 함정 10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0장 함정. 천마외전 10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학자풍의 인물로 그의 얼굴은 매우 맑아서 티 하나 없어 보였고 그의 수염은 매우 잘 어울려 누가 봐도 한 몸에 존경받을 법한 대학자로 보일만 했다. 다른 한 사람은 검붉은 얼굴색에 매우 건강한 덩치를 가진 자로서 그는 마치 사냥꾼이나 도살장의 살부로 보일만 했다. 또한 그의 얼굴의 작은 검상은 나름 외모에 어울릴만 하였으니 대종사, 우리가 함께한 어린 시절이 나는 지금도 눈에 서나오. 두 사람은 다시 잠깐의 침묵을 하였다. 아마도 이들의 대치는 그냥 단순하게 저녁을 먹고 나와 친호와 담소하며 산책하는 것은 아닌 듯하였다. 지금은 한여름 정오. 태양빛에 대지는 메말랐고 대지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숨도 쉬기 불편하였으니 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발밑을 보라. 헉! 모두 7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5사람은 온통 흑색 무복의 얼굴까지 가린 인물로, 다만 특이한 것은 그들의 두꺼내는 어른 손바닥만 한 그림이 있었고 이 그림은 인면지주의 그림이었다. 허허, 과거 500년 전의 공포의 대명사 지주혈마대. 지주혈마대는 마교 내에서도 흉명이 대단한 조직이었다. 오직 마교 2인자의 별도 수족으로 그들은 마교의 2인자였던 혈마의 명예만 복종하는 인물들이었다. 과거 전승에 의하면 이 지주혈마대는 소수정예로 그들 5인이 움직이면 마교의 한계 무단의 위력이며 웬만한 대형 문파부 한 시즌에 박살을 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능력자들이었으니. 하지만 말이오, 대종사께서는 나의 아끼는 형제들 5을 저리 만들었소. 문사건을 한 인물은 근엄한 신한 황금빛 이체를 바라며 상대인 좌형 주변에 쓰러진 인물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쉰다. 후유, 좌형. 지금 좌형의 아이들이 나의 우사와 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보이지 않소? 대종사란 인물도 자신 옆에 쓰러진 인물을 슬픈 눈으로 보았으니 2명의 적색 무복을 입은 자들은 대종사 좌우에 쓰러져 있었는데 한 인물은 엎어져 죽었는지 그의 허리는 잘려 요절했고 다른 이는 대자로 뻗었는데 역시 죽어가는 사람인지 숨을 힘겹게 헐떡이고 있었다. 다만 이 자는 무공이 뛰어나고 내공력이 뛰어난 인물인지 그의 가슴이 함몰되었음에도 아직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흐흐흐흐흐흐. 대종사, 과거 우리가 옆집 여인을 두고 장난하던 일이 기억나어. 하지만 그 일과 과거 어릴 적 치기 때 하시던 일처럼 이야기하시면 아니 돼요. 나의 형제들은 언제나 나와 겸상하며 일상과 대소사 함께 한 아이들이 아니오. 허허, 마교의 혈마께서 그리 말씀하시다니요. 동네 아이들이 웃겠소이다. 지금 우사와 좌사가 마교 내에 어떤 인물인지 아시지 않소. 이들은 마교를 지탱하는 장로이며 나의 좌우를 돕는 인물이 외다. 허허, 좌형이란 자는 바로 마교 2인자인 혈마 소강자란 인물이여. 그와 마주하고 있는 인물은 마교 대종사 류지혁이란 말인가. 지금의 대치가 경천동지한 일인 것이 과거 혈마의 난이 마교사의 한 장을 장식한 일이 있었다. 언제나 2인자였던 혈마 소강자는 1인자 류지혁이란 인물의 그림자에 가려진 자였지만 사실 혈마 소강자란 인물은 결코 강호무림 천년사에서 잊힌 인물이 될 수 없었다. 혈마 소강자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년 무골로 어릴 때부터 무공에 능했고 문일지십으로 한 가지 물음으로 10가지의 해답을 무공에서 찾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기이한 능력을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있었으니 비록 스승이 없다고 한들 상대의 무공을 한번 보면 10중8구 무공의 묘리를 알아내어 자신의 무공을 발전시키는 희대의 인물이었다. 다만 천재적인 무공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는 선천적으로 악인이어 그의 성정은 바르지 못했다. 전설에 의하면 혈마의 성정은 매우 폭급하며 살인을 즐기는 인물로 평소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현재 혈마 소강자는 마교 대종사 류지혁의 말로 기분이 상했는지 매우 언짢은 얼굴을 하였다. 대종사, 내가 그대를 마교 대종사로 예우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오. 어찌 나의 형제와 그대의 좌우 수족을 비교한단 말이오. 예로부터 형제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어. 후후후후후. 좌형, 그대가 왜 마교에서 1인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것인지 아시오? 혈마 소강자는 류지혁의 말에 눈썹이 꿈틀 때였다. 그는 최고로 화가 동할 때 눈썹을 꿈틀 때는 버릇이 있었다.
혁형, 지금 장난하시는가? 소강전은 어릴 때 서로 주고받았던 사적인 호칭을 사용했으니 혁형이라 비로소 20년 만에 듣는 말인가? 어찌됐든 좋군. 좌형에게 혁형이라 들으니 과거 생각도 나고 그만하지. 나는 이제 자네를 마교 대종사로 여기지 않고 넘어야 하는 산으로 대할 것이니 아무튼 자네는 지금 실수한 거야. 내가 비록 본교를 두고 외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교 장로원의 두 기둥을 죽였으니 말이야. 자네가 혹 나를 넘는다고 해도 자네는 마교 내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게 되었어. 흐흐흐. 그것은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네. 나는 대장로와 연대했거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이대마가가 있거든. 허허. 자네가 뇌전마가의 후인이니 그렇다면 아수라 폭풍가. 왜 아니겠는가? 나는 과거 10년 전부터 뇌전마가의 가주가 되었네. 서자인 내가 하늘이 준 기회로 나의 이복형 소왕을 잡았지. 후후후후후후. 그리고 아수라 폭풍가의 가주는 내 수하가 되었지. 그는 나의 이복누이 소진이를 무척 좋아하지 않았나. 나는 이래 전에 그 아이를 녀석에게 주었거든. 후후후후후후. 그렇군. 소진이는 평소 폭풍가의 가주를 발갈하게 때로 여겼는데 약을 먹였지. 뇌요홍을 말이야. 혼뇌마의 뇌요홍을 말인가? 뭐 그리 어렵게 말하지? 음약을 먹였다는 것이지. 혼뇌마의 뇌요홍은 능히 요조숙녀를 미치게 만들어 스스로 옷을 벗어버리게 하지. 그러나 역시 좌형이군. 비록 평소 멸시하던 이복누이라 해도 같은 아버지의 누이동생이 아닌가. 미친 녀석이군. 가족도 뭐도 없으니.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말게. 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수족도 나의 목적물이 아닌가. 흐흐흐. 자네는 이제 나의 눈을 보게. 류지혁은 혈마 소강저의 눈을 보았다. 이때 순간 마교 대종사 류지혁은 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휘청거렸다.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몸을 휘청이고 있는 것인가? 어지럽군. 자네는 다시 나의 눈을 보도록 하게. 흐흐흐흐흐흐. 마교 대종사 류지혁은 절대지존이었다. 그는 마교 18만 마종의 무공을 두루 섭렵했을 뿐 아니라 천마 절대종이라는 무류를 홀로 만들어 그만의 무종을 세웠다. 그가 누구인가? 마교 대종사 류지혁은 후대 마교의 절대종사여 교주여. 강호 무림에서 절대자로 불리는 전무후무 마교 천마다. 무림 천년사의 정은 소림의 달마대사여. 많은 천마이니 말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헉, 이것은 무엇란 말인가? 류지혁은 혈마 소강저의 눈을 보며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었다. 난 이미 1년 전에 탈마를 이뤘는데 현기증이라니 독인가? 이미 만독불 침지체를 이룬 지 10여 전일인데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류지혁은 소강저의 붉은색 눈을 보았고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며 눈을 여러 번 껌벅였다. 소강저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고 점점 그 형상은 사라지며 매화꽃이 주변으로 날리게 되었으니 허허, 도대체가 여기는 20년 전의 천인대전으로 화산을 방문하기 위해 방문한 매화원이 아닌가? 류지혁의 눈에 들어온 곳은 화으면 화산연화봉 정상 매화원이었으며 현재 매화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날려 마치 눈과 같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소종사 이제 오시어? 이런 이미 20년 전에 내게 수급이 잘린 화산파 장문인 이광현이 아닌가? 이것이 어찌 된 일인고. 류지혁의 미간에는 심하게 고립하였고 그의 눈은 조금 몽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벅 마른 대지 위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혈마소강저였고 그는 마교 대종사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그는 좌수를 들어서 대종사 류지혁의 얼굴에 검지를 대고 천천히 그어내렸다. 이런 대종사 류지혁의 얼굴에는 손가락이 지난 후에 핏물이 맺혔으니 이 핏물은 그 선을 따라서 한 방울의 핏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흐흐흐흐흐흐. 대종사, 너의 피도 나와 같이 붉은색이구나. 너는 나의 혈매종이라는 섭심안에 걸렸으니 지금 너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그야말로 닭모가지를 비틀기보다 쉬우니 말이다. 나의 섭심안은 장안을 담고 있지. 그동안 내 녀석의 그늘에 가려져 얼마나 깊은 한이 되었는지 나는 천인의 피와 간을 씹었다. 혈마소강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으며 다만 마교 대종사 류지혁은 강력한 섭심안에 걸려 몽롱한 눈빛을 하였고 과거 인연의 세상에 사로잡혔으니 과연 절대강자 마교 대종사 류지혁은 헤어나오지 못할 수렁에 빠진 것인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재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